자, 여기에 대해서 중남미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금 미국의 이민 문제가 심각해요. 그것을 바이든도 큰 골칫거리였어요. 이번 이제 해리스가 패배한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1,000만, 2,000만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뭔지가 도대체. 이걸 전 세계 어떤 언론도 이야기하지 않고 미국 언론조차 이야기하지 않아요. 미국에 반대하는 어떤 세상의 언론조차 이야기하지 않아요. 웃기는 일이죠.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누가 가르쳐줘서 제가 아는 것은 아니고요.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바이든 와싱턴에서 그때 상당히 중요한 약속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부분을 미국이 지키지 못했어요. 지켜준 것도 있어요. 예, 남한의 핵무장 안 해준다는 거. 예, 이런 거는 있는데, 자, 오늘 그 인선 과정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또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경 문제를 담당하는 이민 문제를 담당하는 소위 ICE라는 조직의 수장을 트럼프 때 그 일을 했던 사람을 앉혔죠. 강경파라고 봐야 돼요. 그 실무를 진행할 사람들이죠. 예, 거기다가 마이클 루비오, 쿠박의 미국인. 자, 이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 한미 정상회담 저기서 단초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가 둘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우리는 또한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들로부터 예, 여기는 이제 중미 국가하고 그 버뮤다 삼각지대 그쪽에 바닷가 쪽 이야기하는 건데 섬나라들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의 이중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이겁니다. 지금 2천만 명이나 1,000에서 2천만 명의 이민을 지난 4년 동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미국이 초래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가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그런데 거기에 그 나라가 미국을 믿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미국에 의해서 분란이 일으켜서 나라들이 다 붕괴됐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적 난민이 생긴 겁니다. 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반미 정부가 들었으면 주로 반미 성향이 강했죠. 그거는 뭐 체계바라 이런 거의 영향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미로 올라오면은 미국과 가깝잖아요. 자, 거기가 옛날 같은 소련 또는 러시아, 요즘 같으면 중국하고 손을 잡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단속을 강하게 한 겁니다. 남미보다는 또 작은 나라들이 많잖아요. 중미부터는. 그래서 미국이 수많은 공작을 해서 나라를 분탕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미국이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내부를 갈라놔요. 친미, 반미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친미 세력을 지원하죠. 돈이든 무기든 정치적 지지든지 간에. 그 나라가 붕괴돼요, 결국. 자, 아프간에서 미국이 갑자기 철수할 때 바이든 때도 그 수송기 달리는 날아오르는 수송기에 들려붙었던 사람들, 아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탈레반이 지배하는 아프간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누굽니까? 미국이 지지했던 그 괴뢰 정부라고 해야 되겠죠. 꼭두가시 정부에 발을 담궜던 사람이에요. 베트남이 멸망했을 때 미국으로 그때 보트 피플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배 하나 타고 무작정 떠났던 사람들. 그 사람 또한 누구겠습니까? 베트남에 있었던 미국의 꼭두가시 정부에 기여했던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월맹치하에서는 살 수 없었던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중미에서 미국으로 오는 거예요. 네. 자,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가 한 게 뭐냐면은 열려라 참깨 내지는 모세가 홍해를 갈라 놓은 것처럼 이 사람들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 멕시코의 잘못이 아니다. 멕시코로 오고자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미국으로 가고자 한다. 왜? 미국의
를 지지하는 세력이고 미국의 지지를 한때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국경을 열어주겠다. 열려라 산깨 마냥 열려라 홍해 마냥 그래서 미국으로 가라 그냥 이렇게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막았느냐 분쟁을 일으키면서 난 그렇게 안 한다. 그리고 지금 멕시코의 정부는 현 정부나 예전 정부는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과 멕시코가 전쟁을 감내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멕시코의 지지율이 너무 높아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멕시코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즉, 그 나라를 제대로 먹여 살려야 된다, 이제는. 정치, 경제적 불안정성, 미국이 초래한 그것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제는. 근데 그들은 미국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멕시코는 그냥 길을 열어버린다.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네가 좀 막아줘. 멕시코 네가 좀 막아줘. 그러면 너 나랑 전쟁할래? 이건 네가 초래한 네가 싸질러 놓은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한 방편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니까 너희가 가서 좀 도와줘라. 예, 우리가 하겠다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22억 불 돈 2, 3조 원도 투자하겠으며 한국의 이니시티브가 이렇게 제안이 있었다는 거죠.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이 지역이 문제 지역이라는 겁니다. 디지털, 녹색 협력을 확대한다는 한국의 이니시티브를 반영했다. 예, 이건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 은발의 오줌 누기 정도밖에 안 됐든지. 자, 그래서 트럼프가 마르코 루비오를 선정한 이유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국경을 틀어막고 그리고 불법 이민자를 돌려보내고 근본 원인이 됐던 그 정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를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이 주범이란 말이에요. 원인 제공자란 말이에요. 미국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말이 제일 잘 통할 수 있는 쿠박의 미국인을 거기 보냈다. 유력 정치인을.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앞뒤로 많은 것을 설명해 줘요. 우리가 굳이 미국의 이민 문제를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 있어서 가지고 뭐 음식을 공급 안 하잖아요. 그리고 유엔 구호단체도 못 들어오게 했죠.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화라고 그게 상징적인 하마스의 상징적인 존재도 죽기 전에 2, 3일간 음식을 못 먹었다고 해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걸 몰아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몰아내서 요르단이 받고 이집트가 받고 일부는 유럽이 받아라. 이게 이스라엘의 작전이었고 미국이 초반에는 수용했던 전략이었어요. 그렇게 풀려나가지 않았지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네. 자, 옛날에 리비아, 레바논 여러 가지 문제를 미국이 개입해서 중동에서 분란을 일으켰을 때 거기서 수많은 유민이 발생했습니다. 그 유민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못 갔어요. 지중해 건너서 유럽으로 갔어요. 그래서 유럽에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자,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하고 연장선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예전에 다뤘던 내용이에요. 자, 지금 문재인과 바이든의 합의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사실은 트럼프가 세 번에 걸쳐서 김정은을 만나면서 그때 이미 결정됐던 부분인데 그것을 바이든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그들의 정상회담 합의문에 이런 게 나온 겁니다. 통일하자. 남북 교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한다. 미국의 그리고 북미 간의 종전선언 하고 국교를 맺는다. 친구가 되기로 한다. 그 결과는 뭐냐. 남북이 하나로 통일됐을 때 그때는 아마 러시아 건 같은 경우는 강하게 제기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었다는 겁니다. 왜? 중국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너희 편이 돼줄게. 이거는 도발적인 합의였었어요. 지금 근데 확인됐잖아요.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중국을 발라낸 걸 봤을 때 중국은 북한을 공깃돌로 쓰고 있었어요. 미국을 견제하는 용도로. 미국하고 사이가 좋으면 북한을 눌러요.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중국이 북한을 부추겨요. 그렇지만 북한이 혼자 쓸 수 있는 힘을 도와주진 않아요. 왜? 그럼 자기 악위에서 벗어나니까. 그게 거꾸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파고든 거죠. 누구냐? 문재인이. 왜? 오바마 때 박근혜가 중국 가서 붙었잖아요. 물론 러시아도 그 한 축에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남북 통일을 하려고 했어요. 무력으로. 미국이 경악했잖아요. 자, 그래서 박근혜가 날아갔고 문재인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강대는 엄청나게 격화됐었어요. 사드 배치가 있었죠. 그걸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이 제안이 나온 것입니다. 상당히 신박한 제안이에요. 이것은 미국이 가운데서 중재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한국과 남한과 북한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걸 꿰뚫는 통찰을 누군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트럼프가 잘 들어봐. 북한도 중국 안 좋아해. 그리고 네가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전제만 있으면은 남북 소통하게 해준다면은 북한 사람들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면은 날 가지고 장난치지 않게 해준다면은 남한과 손잡고 북한이 너희 편에 서준대. 이 제안은 한반도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남한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이든도 존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만지작거린 거잖아요. 북미 종전선 카드를 남한의 핵무장을 저지시키면서 이거는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이 바이든이 바통을 어떻게든 연결한 거예요. 자, 트럼프가 여기 다시 접근을 당연히 하겠죠. 왜? 북러 상호 방위 조약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과 또 맞물려 있고 지난 4년 동안 심각하게 훼손된 미국의 경제를 회생시키는 방안으로서 소위 말하는 스플라이 체인, 즉 전 세계 공급망. 누굴 위한 공급망입니까? 미국을 위한 공급망이잖아요. 중국 없이도 세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그런 거로서의 북한의 몸값은 훨씬 더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그림을 다 그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늘 박수 쳐줄게. 네. 우리도 중국의 패권 시대를 원치는 않는다. 미국 패권의 대타로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트럼프가 손을 잡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이번에 인선을 보더라도 그런 거죠. 자기의 마이크 폼페이오를 날린 게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렇게 응대를 한 거죠. 그럼 쿠르스크 회복할게. 그래야지 협상이 되니까 이제는. 자, 쿠르스크를 회복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고 너희가 기왕에 우리를 공격한 마당에 우리는 이걸 카드로 써먹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변한다거나 우리한테 다른 이상한 해코지를 한다면은 너희가 나토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는 것은 우리한테 엄청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지렛대로 삼겠다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를 푸틴이 포기했다는 거죠. 그것은 트럼프를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며칠 전에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서구 언론에서 비판을 했어요. 젤렌스키하고 지금 트럼프가 통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일론 머스크도 같이 끼었다. 트럼프 요청으로. 자, 이걸 두고 말이 안 되는 설명들을 해요. 왜 이럴까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이걸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젤렌스키한테 양보하라고 한다. 러시아가 점령한 땅은 줘야 된다. 그런데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전쟁을 보더라도 지금 전선에서 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전선이 고착되는 것은 국경선을 고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심지어 그들이 문화적 언어적으로 러시아에게 훨씬 가까운 그런 국가임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앨런 머스크가 들어간 이유하고 전혀 무관해요. 그래서 여기서 앨런 머스크가 들어간 이유는 이것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 의견이 맞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젤렌스키가 완전히 구석에 물렸잖아요. 사실은 미국의 어떤 꼭두각시로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보 대통령으로 찍히면서 본인이 날아가게 된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본인은 죽거나 살거나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조건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그래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네타냐후처럼 이 전쟁이 계속돼야 돼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트럼프가 생각하는 걸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온 것은 신산업이에요. 신산업. 네. 자, 우크라이나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가스터빈 두산중공업에서 개발할 때도 우크라이나 기술자가 와 있었습니다. 여기가 비행기를 개발하고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고 제트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추측한 데는 젤렌스키를 너 안 쫓아낼까? 너 안 죽어도 돼. 우크라이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나토 가입은 안 될 것 같아. 영토는 좀 뜯겨져 나갈 것 같아. 여기에 일론 머스크의 신산업과 관련된 우주산업 또는 다른 산업, 우크라이나 잘하는 부분 분명히 그거의 교집합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투자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줄게. 그 정도는 그리고 그 오케이를 내가 푸틴한테 받아줄게. 그러면 네가 역사의 최악의 대통령으로 네 가족과 네 목숨을 부지하는 것에 대한 확신도 없는 것으로부터 늘 해방시켜줄게. 저는 이런 제안을 했다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간 것은. 네. 자,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이걸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참,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더 망가졌는지.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이제 균형 감각이 많이 생기셨을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댓글에 우리나라를 스스로 비하하는 이런 분들은 별로 안 계시거든요. 예. 우리는 충분히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영향을 가진 나라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이거 한번 보세요. 오늘 나온 거죠. 오프라 윈프리가 누구라는지 다 아시죠? 카말라를 지지했죠. 그러면서 돈을 낸 게 아니고 자, 좀 전에 언급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냈어요. 엄청난 금액을. 그런데 민주당의 카말라는 오프라 윈프리가 지지를 해주니까 오프라 윈프리에다가 100만 불을 줬어요. 이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준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뭐 공직선거법에 관련돼서 이런 게 있잖아요. 50만 불을 두 번에 걸쳐서 오프라 윈프리 회사로 지불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100%예요. 예. 카말라 지지의 대가로 오프라 윈프리가 100만 불을 받았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비아냥이 있어요. 아니, 오프라 윈프리가 지금도 엄청나게 부자인데 그 100만 불 더 벌려고 저렇게 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외에 비욘세나 카말라 지지선을 한 소위 셀레브리티 유명 연예인들한테도 금전적 거래가 있었을 거로 보여요. 합법적인 선에서. 그럼 그들은 왜 카말라 지지를 했느냐? 마음이 1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것은 카말라 선거 대책본부 측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청을 했다는 거죠. 너 여기 와가지고 한마디 말만 해주면,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카말라 불러다가 한번 방송 한 번만 해주면은 그 용돈벌이 한번 해줄게. 용돈벌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자, 이 얼마나 미국이 망가졌느냐. 예. 이게 미국 언론에서는 부각조차 되지 않아요. 둔감하다는 거죠. 우리 같아서는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BTS나 또는
블랙핑크가 용돈 좀 받는 셈 치고 이재명 지지를 선택하거나 윤석열 지지를 선택했다, 이런 게 밝혀진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론이? 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돌이켜 볼게요. 자, 러시아가 쿠르스크 공세를 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 TOI, 인도 언론이 유일합니다. 북한군이 합류를 했다. 다른 보도에서는 없어요. 자,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왔다. 그들이 맺은 상호 방위 조약, 오늘 보니까 연합뉴스 TV 뉴스를 보니까 북한도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을 인준을 했어요. 이제 뭐 아무런 그게 없어요, 제약이. 그래서 자국의 영토에 침입을 받으면 외세로부터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그걸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여론전은 없잖아요, 전 세계 언론에서도 이미. 그러니까 이제는 다 아는 거예요. 은근슬쩍 빠져나간 거예요. 당연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번에 쿠르스크 회복을 러시아가 발동을 넣은 것처럼 거기에 북한군이 들어가면 큰 문제가 생겨요. 아니에요. 들어간다면 쿠르스크예요. 그리고 이미 와 있다는 것을 러시아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자, 여기서 트럼프가 이 정도, 이거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이 정도 모양새를 취해줬단 말이에요. 딥스테이트를 다 잘랐단 말이에요. 새로운 인선에서. 그러면 러시아가 쿠르스크 진공하는 데 있어서 북한군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한군을 완전히 돌려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 취임하거나 좀 더 확인이 될 때까지. 지금은 북한군을 합류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말이 많아질 따름이에요. 네. 대신 그래서 지금까지 효과는 충분하다. 그리고 한동안 북한군하고 유대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푸틴이 걱정하는 것은 윤석열이라는 것입니다. 자, 딥스테이트에 놀아놨던 바이든조차도 남한에 핵무장을 못하게 했죠. 그리고 윤석열을 압박해서 담대한 구상까지 받아냈어요. 자, 거기에 훨씬 강력해진 힘을 가진 트럼프가 돌아왔고 북미 종전선언의 몸값은 훨씬 더 올라갔어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미국이 북한을 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무력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도 푸틴이 북한군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는 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위험 요인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는 윤석열이 어떤 식의 탈출구를 찾을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즉 너희가 불장난을 하면은 러시아가 바로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억누르고 있는 거죠. 또 동시에 김정은한테도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푸틴이. 남한이 어떤 식으로 도발을 한다고 했을 때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라. 전 세계 밀 생산국 1위 그리고 강력한 원유 생산국이자 천연가스 생산국, 즉 북한 인민의 기본적인 살림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라, 말리는 것이다. 그런 것까지 메시지를 같이 던지고 있어요. 자, 요거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판가름이 나겠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